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 공유형 아파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 본다면 무조건이죠. 시세 대비 최대 50%가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최대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한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있겠죠. 그래요. 단점으로 본다면 수익 또한 50%만 공유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제도는요, 지난 이사 부동산 대책에 기해서 주택 공급 83만원 공급에 특수상황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부분이죠.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추가 비용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익 공유형 주택 또는 신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택 최초 취득 시 분양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되 처분 시 손익을 분담하는 주택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놓고 보면 월 소득이 없는 자가거주 고령자 또는 전세금을 반환한 후에는 입주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들 같은 경우 기존 주택의 가치가 6억 원인데 분양 가격이 10억이라면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토지주는 자신의 주택을 현물 선납하고 분양 가격 10억 원인 주택에 추가 부담 없이 입주하면서 살다가 추후에 주택 매각 시 처분 이익을 6대4로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거죠. 먼저 이 공유형 분양주택 유형별 개요를 좀 살펴보면 토지 등 소유자 대상 공급인데요. 목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 현물 보상이고요. 입주 자격으로 본다면 개발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이고요. 공급 가격은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 가격의 50%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희망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 조건은 감정 가격 곱하기 공급 시 비용 부담 비율로 한다는 거고요. 일반 무주택자 대상 공급은요, 목적은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지원이고 입주 자격은 순자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공급 가격은 일반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의 80% 이하로 하고 환매 조건은 분양 가격 할인율 및 보유 기간에 따라 감정 가격의 50 내지 80%를 이제 환매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사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주택 물량 중에서 70%는 공공 분양이고 10 내지 20%가 이러한 이익 공유형, 수익 공유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내지 20%는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이를 핵심만 정리를 해두자면 먼저 토지 소유자 입장인데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초기 아파트 구입 비용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내지 80%만 이렇게 부담하면 되고 처분할 때는 감정 가격 곱하기 개발 비용 부담, 즉 집값이 올라 차익이 발생하면 모든 금액을 다 집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개발 비용만큼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 처분은 반드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에게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이익 공유형 주택 입주권은요, 초기 아파트 구입 비용은 감소가 되겠죠. 일반 분양 가격의 80% 이하로 공급되고요. 두 번째, 처분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 처분이 가능한데 감정평가액의 50 내지 80%를 이익 배분이 되고요. 거주기간이 5년이면 50% 이익 공유가 되고 오래 거주할수록 80%가 이익 공유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익 공유형, 이익 공유형 반값 아파트는 첫째, 초기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 둘째,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다만 셋째, 차후 처분 시에는 이익을 사업자와 즉 LH와 같이 공유한다는 이러한 단점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수익 공유형, 이익 공유형 아파트가 돈이 될까요? 그래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익을 공유한다. 참 어떻게 보면 말은 쉬운데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개인과 개인끼리도 뭐 동업하지 말라. 뭐 이익을 같이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업자 즉 LH와 수익을 나눈다.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우선 집값이 많이 올라도 매수자가 LH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주는 거예요? 매수자 LH가 지금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매수자가 개인이 아니라 LH이기 때문에 이러한 LH가 과연 비싸게 높은 가격에 여러분의 물건을 사줄까요? 그렇죠? 거의 이럴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는데 통상적으로 LH와 수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감정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감정평가 기관이 어떤 감정평가 회사가 감정을 시세보다 즉 우리 쪽에 유리하게끔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책정할까요? 그럴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분명히 LH가 유리하게끔 사업자가 유리하게끔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시세보다는 낮추어서 이렇게 평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세 번째 처분 이익을 나눈 거. 야, 그러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가 10억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8억 5천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8억 5천에 나왔는데 이 금액에서 또 나눠 먹기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생각만큼 기대만큼 수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세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별로 많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봐야 차라리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렇죠. 아니 이왕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상계 신도시 아파트 뭐 시세 대비해서 뭐 고분양가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있지만 막상 입주하는 시점 즉 4, 5년 뒤에 입주를 한다고 할 때 그때 가격을 예상한다면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차라리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 공유형 아파트보다 이익 공유형 아파트보다 이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상계 신도시 아파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로지 실거주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어찌됐든 지분 적립형 아파트, 수익 공유형 아파트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 안전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먹을 거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먹었을 때 좀 배가 차지 않는 그래요. 뭐 계륵이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